그녀가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느꼈죠. 그리고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커피숍이었을 수도, 헬스장에서였을 수도, 아니면 지루한 네트워킹 행사에서 방 건너편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우연히 혹은 방 안을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맞추고 당신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당신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시선을 돌리거나 너무 오래 응시하거나 모든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연결의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은 유치한 픽업 트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다시 보고 싶게 만들까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무엇이 그녀를 당신에게 이끌리게 할까요? 말을 하기 전부터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에 대한 것입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고 의식하는 미묘한 힘. 단순히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안전함과 매력을 느끼게 하는 동작들. 우리는 심리학, 존재감, 그리고 진정한 명료함으로 뒷받침되는 단순하지만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10가지 동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끄럽거나 재밌거나 알파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런 눈빛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 됩니다. 여자가 당신을 볼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단계, 눈을 마주치고 먼저 눈을 떼세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는 이미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깐 흘끗 보는 것도 정중하게 살펴보는 것도 아닌 그저 느낄 수 있을 만큼만 오랫동안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황해서 너무 빨리 시선을 돌리거나 너무 오래 바라보다가 이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눈빛을 매력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상황을 반전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눈을 마주치고 비웃지 않고 먼저 눈을 떼세요. 그게 전부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그녀의 시선과 마주치고 2, 3초라도 그 시선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감의 신호입니다.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를 보면 보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고개를 뚝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대신 시선을 천천히 옮겨 하던 일로 돌아가면서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궁핍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이건 오만함이 아니라 중심을 잡은 에너지입니다. 널 알아봤지만 어쨌든 괜찮아 라고 말하는 에너지 말입니다. 이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옮겨봅시다. 덴버에서 온 42세 영업이사 케빈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서점에서 줄을 서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넘기고 있습니다. 통로 건너편에 앉은 39세 인사 담당 사라가 케빈을 흘끗 쳐다보더니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잠시 더 가만히 있습니다. 케빈은 그녀의 눈을 마주칩니다. 그는 꼼지락거리지도 곧바로 미소 짓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1, 3이라는 눈빛을 유지하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책을 다시 쳐다봅니다. 아시나요? 사라는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좋은 의미로 그랬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남자는 누구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남자들이 불안하게 시선을 돌리거나 그녀가 보는 순간 달려들려고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었고 그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은 지위, 침착함, 그리고 존재감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먼저 눈을 떼면 아무 말 없이도 은근히 상호작용을 주도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중력을 통제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얼어붙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향할지 당신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냉정한 시각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당신을 바라보는 것이 당신의 힘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긴장 없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차이를 만듭니다.
눈을 마주쳤다가 먼저 눈을 떼는 것은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보지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열었지만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란 것을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그녀는 다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 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시선이 더 큰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순간에 처해 본 적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먼저 잡아.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사로잡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긴장감을 더하거나 망칠 것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두 번째 단계. 뭔가 아는 듯 미소 짓기. 그녀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가 먼저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게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아무 말 없이 긴장감을 유지하는 무언가를 줄 차례입니다. 바로 미소입니다. 하지만 아무 미소나 지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당황할 때 내는 잘 보이려고 노력 중이야라는 과장되고 열정적인 미소도 자신감보다는 불편함을 숨기려는 듯 억지로 입을 다물고 있는 표정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느리고 의도적이며 아는 척하는 미소입니다. 당신을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미소 말입니다. 이 미소의 힘은 미묘합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신뢰를 얻고 그녀의 방어벽을 낮추고 심지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원초적인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 편안하고 절제된 미소를 지을 때 그것은 안전함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말없이 나는 위협받지 않아, 나는 절박하지 않아, 나는 내 틀에 갇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금욕적인 사고방식이 빛을 발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현재에 충실하다면 미소에서 그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불안하고 자의식이 강하거나 궁상스러운 생각이라면 그 또한 드러날 것이고 실제로 행동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애써도 숨길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치 아는 척 미소를 지을 때 당신은 자신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얻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호감을 얻으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을 끌어당기는 매력입니다. 또한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미소를 지으면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먼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어쩌면 시선을 돌린 후 살짝 미소를 지으면 이미 쌓여있던 긴장감에 불꽃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게임을 알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척하는 미소가 활짝 웃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아는 척하는 미소는 절제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만 아는 비밀 농담에 웃는 것과 같고 그 신비로움이 그녀를 계속 쳐다보게 합니다. 중요한 건 진짜 미소는 단순히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빛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정성이 나옵니다. 차가운 눈빛에 긴장된 미소는 상대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차분한 눈빛에 편안한 미소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녀는 그 차이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왜 이 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이려고 애쓰거나 너무 진지하게 행동하며 자신을 알파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편안한 통제입니다. 당신은 소통할 만큼 열려 있지만 그녀의 시선에 맞춰 당신의 틀을 꺾지 않습니다. 아는 척하는 미소는 또한 당신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녀가 압도당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줍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에 기여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순간 불안함을 느낀다면 에픽테토스의 또 다른 금욕적인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중요한 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것은 그저 한순간일 뿐입니다. 당신의 미소, 그 미소를 어떻게 언제 보느냐가 바로 당신의 반응입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런 눈빛을 받게 된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침묵이 숨쉬도록 두세요. 긴장감이 고조되도록 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도록 하세요. 당신이 이 순간을 즐기고 있으며 서둘러 끝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말하는 미소의 정확한 종류를 알고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알면서 미소 짓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침착함과 자신감을 알아챘으니 다음 단계는 또 다른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로 말이죠. 그리고 제대로 한다면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목소리의 장벽을 허물세요. 눈빛이, 미소가, 그리고 긴장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선을 넘어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해낼 때입니다. 말의 장벽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은 먼저 말을 거는 것을 의미하며 완벽한 작업 멘트를 하거나 그녀를 바로 웃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침묵은 강력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어색함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서 진정한 유대감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과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영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럴듯한 말을 떠올리지 못해 얼어붙어 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첫 마디는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자, 이 말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오스틴 출신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45세 마이클은 가장 좋아하는 토요일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갔습니다. 갓 구운 빵을 사러 가던 중 맞은편 꽃가게를 둘러보는 41세 리사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까요? 천천히 다 아는 듯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리사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다시 그녀와 눈이 마주치며 간단히 안녕하세요, 아침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농담도 화려한 칭찬도 없이 차분한 어조로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사는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조용한 관심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전환하는 순간 왜 그렇게 간단한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말보다 당신의 어조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편안하고 차분하며 서두르지 않는다면 리사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말과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빨리 말하거나 너무 크게 말하거나 긴장한 기색을 보이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냉철한 통제의 원칙이 빛을 발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녀의 반응은 통제할 수 없지만 말투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는 내면의 통제력을 전달하며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또 다른 핵심은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입니다. 그녀가 잘 들을 수 있을 만큼만 크게 말하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정도로 크게 말하지 마세요. 속도를 신중하게 유지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첫마디로 그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강한 칭찬이나 직접적인 추파는 바로 피하세요. 분위기가 조성되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문을 열고 그녀가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소리의 장벽을 허물었다면 말을 멈추세요. 침묵을 바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한 후 그녀가 답할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잠시 멈춤으로써 당신이 대화의 숨통을 트일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의 장벽을 허무는 것은 대화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낯선 사람에서 더 큰 무언가로 나아가는 작지만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다면 이 말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차분하게 말하세요. 다음에 눈을 마주치고 불꽃이 튀는 것을 느낀다면 머릿속에만 머물지 마세요. 말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성 있게 말하세요. 먼저 말하는 것에 힘을 안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먼저 움직여. 당신의 목소리가 공중에 떠오른 후 다음 단계는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네 번째 단계, 그녀를 정말로 원하는지 결정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관심을 보일 때 같은 실수를 합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을 쳐다보고 미소 짓고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녀가 상품이고 당신은 그저 그녀를 사로잡기만 하면 된다는 듯이 본능적으로 그녀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는 매력이 양방향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삶에 어울리는지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의 행동 양식에 대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성급하게 인상을 남기려 서두르는 대신 잠시 시간을 내어 그녀를 평가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춥니다. 그녀의 에너지, 몸짓, 반응을 살핍니다. 맹목적으로 그녀의 인정을 얻으려 애쓰는 대신 그녀의 존재가 당신에게 어울리는지 확인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관심을 쫓게 될 것입니다. 그녀를 원하는지 아닌지 결정하면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해요. 더 이상 그녀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잘 맞는지 한번 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죠. 그 미묘한 차이가 당신과 그녀의 압박감을 덜어줍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바로 그런 필요 없는 모습이 오히려 그녀에게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틀을 고수하고 너무 성급하게 몸을 숙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신호를 읽어냅니다. 명백한 신호뿐 아니라 더 깊은 신호까지요. 그녀는 당신의 에너지에 맞춰가나요? 그녀는 존중하는가요? 그녀는 순간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다른 데 정신이 팔린 건가요? 그렇다고 차갑거나 거만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계를 인지하는 것이죠. 괜히 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관계를 맺지 않을 만큼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느껴지면 기꺼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당신의 바디 랭귀지는 변화합니다. 더 편안하게 서거나 앉을 수 있고 대화 중 잠시 멈춤에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모든 틈을 말로 채우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지나치게 몰두하지는 않으며 여성들은 이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흔치 않은 일이며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선택하면 불건전한 관계에 휘말릴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표면적인 매력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가 아름답거나 당신에게 관심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관계에서 이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호감이 있어도 서로 맞지 않으면 기꺼이 놓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강점이며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강점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당신의 눈빛, 미소, 그리고 불꽃을 느껴보세요. 어떻게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라고 묻는 대신 내가 정말 그러고 싶은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만약 그런 생각을 뒤집어서 자신감이 즉시 상승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먼저 선택할게요. 당신이 선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녀가 더욱 끌리게 될 테니까요. 5단계, 두 번째 시선을 기다리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첫눈에 사로잡힙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는 순간 갑자기 게임 타임이 시작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끌리는 감정이 느껴지고 바로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첫눈이 청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죠. 진정한 진실의 순간은 두 번째 시선입니다. 바로 그때가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첫눈이 지나간 후 그녀가 다시 당신을 바라본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전에 당신을 봤었는데 아직도 당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존지 8세는 오하이오에서 소규모 건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버거를 즐기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44세 교사 에밀리가 차 한 잔을 마시며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지나가면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첫 번째 시선이었습니다. 존은 서두르지 않고 잠시 눈을 마주친 후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5분 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존은 두 번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에밀리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꽂혔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보내는 신호였고 존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선을 기다리는 것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시선이 주는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대신 그녀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관심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관심을 표현하면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은 나 혼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내심이 발휘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절제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선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순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그녀가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내심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기다릴 때 당신은 인정받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의 편안함을 느끼고 모든 기회를 즉시 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분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는 드물며 여성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선을 기다린다고 해서 두 번째 시선이 닿을 때까지 그녀를 노려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음료를 마시거나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휴대폰을 보던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당신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그녀에게 느끼게 하세요. 그것이 그녀가 다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선이 닿았을 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살짝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앞서 말했듯이 말의 장벽을 허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눈맞춤을 잠시 더 오래 유지하고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상황을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당신에게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 번째 단계를 밟은 것은 바로 그녀입니다. 강력한 심리작용이죠. 만약 당신이 그녀의 두 번째 시선을 보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린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두 번이나 기다립니다. 이제부터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이용해 미스터리를 깨지 않으면서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음 단계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몸을 사용해서 이리 와라고 말하세요. 이쯤 되면 이미 에너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선을 받았고 어쩌면 두 번째 시선까지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이 아닌 바디랭귀지로 그 차이를 메울 차례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녀가 다음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얼어붙어 있거나 너무 과하고 노골적인 행동을 해서 그동안 쌓여온 미묘한 긴장감을 깨트립니다. 여기서 목표는 택시를 부르듯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녀를 끌어당기는 작고 의도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몸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바디랭귀지를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기울이는 것, 몸통을 기울이는 것, 심지어 팔을 쉬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신호를 보냅니다. 제대로 하면 열려 있어, 더 가까이 와도 돼 라고 말할 수 있고 잘못하면 너무 애쓰고 있어 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가 우리에게 우위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의 행동은 방향을 향하게 하고 선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목표도 갖지 않도록 하라 라고 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그녀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즉, 불안하게 움직이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긴장해서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움직임은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자세부터 시작하세요. 서 있을 때는 몸을 그녀 쪽으로 살짝 돌리되 완전히 돌리지는 마세요. 너무 일찍 몸을 완전히 돌리면 적대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살짝 기울여 편안하게 만들어 당신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의 공간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줍니다. 앉아 있다면 살짝 뒤로 기대어 가슴을 활짝 펼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이는 자신감과 편안함을 나타냅니다.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구부리는 등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없이 여기 있어요, 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묘한 초대가 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눈썹을 치켜 올리는 것처럼 작을 수도 있고, 그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옆에 빈 공간을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반응해야 하고, 이는 그녀가 그 순간에 더욱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리 와라는 신호를 너무 빨리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쌓인 감정을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침묵과 공간이 어느 정도 작용하도록 하세요. 마침내 그 신호를 보낼 때는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닌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당신의 눈빛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짓과 함께 꾸준하고 여유로운 눈 맞춤을 더하세요. 단순히 그녀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몸짓이 개인적인 느낌을 줄 정도로 적절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눈빛과 바디 랭귀지가 일치하면 메시지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동작의 장점은 말을 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붐비는 방에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자신을 향해 작은 손짓을 하는 것이 소음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어떤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의 진정한 힘은 바로 절제입니다. 그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요된 것보다 자신이 선택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디 랭귀지만으로 누군가를 더 가까이 끌어들여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먼저 다가갑니다. 그녀가 당신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다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7단계, 차분하고 솔직할 그녀에게 다가가세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한 모든 미묘한 신호, 눈빛, 바디 랭귀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 때입니다. 서두르지도 과하게 보상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완전히 편안한 남자의 차분하고 솔직한 태도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접근 방식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을 찾기 위해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의 대사를 되뇌다가 결국 얼어붙습니다. 아니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그 순간을 연결 대신 단순한 퍼포먼스로 만들어버립니다. 비결은 모든 것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유지하고 현실감을 유지하세요. 목표는 처음 10초 안에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교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덴버 출신의 52세 개인 트레이너 마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그는 루프탑 바에 있었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그는 난간에 기대어 술을 마시고 있는 46세 레이첼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잠깐 눈을 마주치고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시 후 레이첼은 그의 이리 와라는 제스처를 알아챘지만 제자리에 멈춰서서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크는 세 번째 신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 없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가볍게 눈을 마주치며 "어머, 여기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신 것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곧바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습한 작업 멘트가 아니라 관찰한 것이었습니다. 편안하고 반응하기 쉬우며 그의 차분한 에너지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과 존재감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분한 자신감을 유지해 왔다면 갑자기 코미디언이나 세일즈맨처럼 변해 그 자신감을 망치지 마세요.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어조는 여유롭고 목소리는 안정적이며 몸은 편안해야 합니다. 스토아 하파 사람들은 산과 사람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발전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만족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리석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으며 약간의 어색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연기했던 캐릭터가 아니라 진정한 당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대화를 시작하면 주도권을 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함께하는 환경에서 음악, 풍경, 함께 참석하는 행사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중립적이고 이야기하기 쉬우며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상대방의 존재감 또한 중요합니다. 다가갈 때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해 주세요. 상대방의 의도를 보여줄 만큼 가까이 서되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침범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세요. 대화가 진전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히세요. 마크는 레이첼에게 처음부터 이야기나 성과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이첼에게 집중하며 경청하고 소통하고 열린 바디 랭귀지를 유지하는 등 그 순간을 온전히 그녀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분 만에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반쯤 연결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착함과 솔직함의 실제 모습입니다. 완벽한 신호를 기다리며 영원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순간에 움직이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억지로 관계를 키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걸어요. 그녀의 공간에 발을 들여놓고 그 문을 열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녀가 당신을 단순히 알아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8번째 단계, 그녀의 몸을 만지기 전에 그녀의 세상을 만져보세요. 너무 많은 남자들이 육체적인 부분을 서두릅니다. 그들은 매력이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접촉의 장벽을 빨리 깨뜨릴수록 더 빨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도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그런 유대감을 원한다면 그녀의 몸에 손을 대기 전에 그녀의 세계에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녀의 관점으로 들어가 그녀가 자신을 보고 이해받고 한 사람으로서 함께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의 생각, 감정, 그리고 분위기에 닿았다고 느끼면 신체적 친밀함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연장선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적인 사고방식이 큰 장점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군가 내 생각이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나는 기꺼이 바꿀 것입니다. 나는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단순히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은 상호작용을 거래처럼 여기는 모든 남자와 차별화됩니다. 그녀의 세상을 만진다는 것은 그녀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이 그녀를 빛나게 하는지,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지나가면서 언급한 것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하거나 그 순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무언가를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연결은 기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꽃을 느끼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기 전에 안정감과 친숙함을 느끼게 되며 이는 결국 이어지는 접촉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제력을 보여주는데
자제력은 매력적입니다.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 숨 쉴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비로움을 유지하면서도 그녀가 당신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만난 지 2분 만에 팔짱을 끼는 남자와 몸을 움직이기 전에 시간을 들여 진심으로 다가가는 남자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예측 가능한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인 느낌이며 진정한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의도입니다. 실제로 이는 물리적인 공간보다 대화에 더 집중하고 강한 눈빛을 유지하고 그녀의 바디 랭귀지를 미묘하게 따라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할 때는 어조를 살짝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접촉 없이도 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페이스 조절도 중요합니다. 영원히 참을 필요는 없지만 상호작용의 리듬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가 웃고 몸을 기울이며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스킨십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도박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가장 확실한 다음 단계처럼 느껴질 거예요. 여자들은 이 점을 이해하는 남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녀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한 게 아니라 그녀가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당신과 연관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시간을 들여 먼저 다가가 그녀가 당신이 밀어붙일 필요 없이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먼저 다가갑니다. 일단 그녀의 세계에 닿으면 육체적인 부분은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당신이 그저 또 다른 만남이 될지 아니면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녀가 오랫동안 떠올리는 남자가 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9번째 단계, 결과가 아닌 에너지를 이끌어가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음속으로 목표를 정하고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고 데이트를 약속하고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현실이 되는 순간 모든 에너지가 변합니다. 당신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멈추고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변화를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녀가 계속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를 향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당신에게 몰리는 대신 당신에게 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5세 데이비드는 오스틴에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합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그는 지역 농산물 시장에 갔습니다. 공기는 갓 구운 빵과 볶은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빵집 가판대 줄을 서 있던 그는 뒤에 프리랜서 작가 49세 클레어 가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클레어는 그의 바구니를 흘끗 보고 자신들이 똑같은 빵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둘 다 웃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남자들이 이미 자신의 행동을 계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어떻게 그녀의 번호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상호작용을 거래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거래 에너지는 매력의 반대 개념입니다. 데이비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분위기를 밝게 유지합니다. 그는 빵 한 덩어리를 심하게 태웠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화제 경보기는 30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클레어는 웃으며 자신이 베이킹을 정말 못한다고 털어놓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중 최고의 커피숍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데이비드가 에너지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요하지 않고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의 말투는 따뜻하고 자세는 편안하며 순간순간을 숨쉬게 합니다. 그는 모든 침묵을 말로 채우지 않습니다. 멈춤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그녀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녀가 몸을 기울이고 눈을 더 많이 마주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대화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에서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조금 내성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장난기 어린 분위기를 유지하고 그녀에게 공간을 주고 그녀가 스스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토아 하파에서는 이것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도 이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세요. 당신은 그녀의 반응, 기분, 그리고 그녀의 궁극적인 결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져오는 에너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생각에 깊이 뿌리 내리면 결과를 쫓는 것을 멈추고 경험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드의 역할은 파트너를 무대에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의 발걸음을 이끌고 리듬에 맞춰주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리드를 잘하면 파트너는 당신과 함께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끄는 대로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두 사람 모두에게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파트너는 당신이 자신을 얻으려 한다고 느끼는 대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뿐입니다. 파트너가 편안하고 호기심이 많을 때 매력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면 결국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당신이 그 순간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는지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당신 주변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활력을 얻는다고 느낀다면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순간을 겪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가 머물고 싶어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여성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혹시 압박감을 내려놓고 그 덕분에 관계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흐름을 이끈다. 당신이 에너지를 이끌 때 그녀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당신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결과보다 훨씬 더 깊은 끌어당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고리를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앱 단계. 그녀가 당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하세요. 잊히지 않는 것과 고압적인 것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남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선을 넘습니다. 그들은 끈기를 매력으로 착각합니다. 계속 나타나거나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결국 그녀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제대로 했을 때, 흥미를 유발하고 관계를 쌓고 에너지를 이끌었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한 걸음 물러나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공간에서 번성합니다. 그녀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낄 기회를 주면 그녀는 마음속의 순간들을 되새길 여유를 얻습니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말투, 당신이 그녀를 바라볼 때 그녀에게 느끼게 한 감정,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것들은 더욱 강해집니다. 스토아 하파는 이 원리를 관계 밖에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바람과 불처럼 부재와 같습니다. 작은 것을 꺼뜨리고 큰 것을 불태웁니다. 그녀와 맺은 관계가 얕았다면 거리가 그것을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진짜였다면 공간이 그것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하려면 대화를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화가 사라질 때까지 질질 끌지 마세요. 그녀의 공간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대신 에너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 떠나세요. 그녀가 아직 말하고 듣고 싶은 것이 있을 때요. 이렇게 하면 그녀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클리프행어가 생깁니다. 그녀는 당신이 더 오래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최고의 영화들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영화들은 미스터리가 완벽한 마무리보다 오래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질 때는 간단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미소, 꾸준한 눈 맞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라면 가볍게 팔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그녀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이 역할을 잘 수행했다면 굳이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어 할 것이고 당신이 다가가면 마음을 열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대화 후 침묵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가 자신을 그리워할 공간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없다면 매력은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그녀에게도 관계에 투자할 기회를 줍니다. 당신은 이미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과 시간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균형은 건강한 매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 자신의 틀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만의 삶과 우선순위가 있으며 그녀가 당신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은 당신이 그녀를 원하지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사람들은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상을 남기고 당신이 궁금해할 만큼만 잠시 사라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좋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강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 불꽃이 느껴질 때 그 불꽃을 억누르지 마세요. 기억할 만한 무언가를 심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떠나세요. 진짜라면 그것은 잘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간 낭비 없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를 쫓거나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말이죠. 그저 당신과 그녀 사이의 공간이 욕망이 살아가는 곳이 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선, 몸짓 또는 화려한 과시보다 훨씬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불꽃을 일으켰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조용히 바꿀 수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는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끌고 함께 성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느꼈죠? 그리고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커피숍이었을 수도, 헬스장에서였을 수도, 아니면 지루한 네트워킹 행사에서 방 건너편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우연히 혹은 방 안을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맞추고 당신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당신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시선을 돌리거나 너무 오래 응시하거나 모든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연결의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은 유치한 픽업 트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다시 보고 싶게 만들까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무엇이 그녀를 당신에게 이끌리게 할까요? 말을 하기 전부터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에 대한 것입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고 의식하는 미묘한 힘. 단순히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안전함과 매력을 느끼게 하는 동작들. 우리는 심리학, 존재감, 그리고 진정한 명료함으로 뒷받침되는 단순하지만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10가지 동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끄럽거나 재밌거나 알파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런 눈빛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 됩니다. 여자가 당신을 볼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단계, 눈을 마주치고 먼저 눈을 떼세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는 이미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깐 흘끗 보는 것도 정중하게 살펴보는 것도 아닌 그저 느낄 수 있을 만큼만 오랫동안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황해서 너무 빨리 시선을 돌리거나 너무 오래 바라보다가 이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눈빛을 매력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상황을 반전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눈을 마주치고 비웃지 않고 먼저 눈을 떼세요. 그게 전부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그녀의 시선과 마주치고 2, 3초라도 그 시선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감의 신호입니다.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를 보면 보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고개를 뚝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대신 시선을 천천히 옮겨 하던 일로 돌아가면서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궁핍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이건 오만함이 아니라 중심을 잡은 에너지입니다. 널 알아봤지만 어쨌든 괜찮아 라고 말하는 에너지 말입니다. 이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옮겨봅시다. 덴버에서 온 42세 영업이사 케빈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서점에서 줄을 서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넘기고 있습니다. 통로 건너편에 앉은 39세 인사 담당 사라가 케빈을 흘끗 쳐다보더니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잠시 더 가만히 있습니다. 케빈은 그녀의 눈을 마주칩니다. 그는 꼼지락거리지도 곧바로 미소 짓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1이 3이라는 눈빛을 유지하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책을 다시 쳐다봅니다. 아시나요? 사라는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좋은 의미로 그랬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남자는 누구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남자들이 불안하게 시선을 돌리거나 그녀가 보는 순간 달려들려고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었고 그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은 지위, 침착함, 그리고 존재감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먼저 눈을 떼면 아무 말 없이도 은근히 상호작용을 주도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중력을 통제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얼어붙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향할지 당신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냉정한 시각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당신을 바라보는 것이 당신의 힘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긴장 없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차이를 만듭니다. 눈을 마주쳤다가 먼저 눈을 떼는 것은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보지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열었지만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란 것을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그녀는 다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 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시선이 더 큰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순간에 처해 본 적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먼저 잡아.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사로잡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긴장감을 더하거나 망칠 것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두 번째 단계, 뭔가 아는 듯 미소 짓기. 그녀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가 먼저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게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아무 말 없이 긴장감을 유지하는 무언가를 줄 차례입니다. 바로 미소입니다. 하지만 아무 미소나 지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당황할 때 내는 잘 보이려고 노력 중이야라는 과장되고 열정적인 미소도 자신감보다는 불편함을 숨기려는 듯 억지로 입을 다물고 있는 표정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느리고 의도적이며 아는 척하는 미소입니다. 당신을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미소 말입니다. 이 미소의 힘은 미묘합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신뢰를 얻고 그녀의 방어벽을 낮추고 심지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원초적인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 편안하고 절제된 미소를 지을 때 그것은 안전함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말없이 나는 위협받지 않아, 나는 절박하지 않아, 나는 내 틀에 갇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금욕적인 사고방식이 빛을 발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현재에 충실하다면 미소에서 그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불안하고 자의식이 강하거나 궁상스러운 생각이라면 그 또한 드러날 것이고 실제로 행동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애써도 숨길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치 아는 척 미소를 지을 때 당신은 자신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얻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호감을 얻으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을 끌어당기는 매력입니다. 또한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미소를 지으면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먼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어쩌면 시선을 돌린 후 살짝 미소를 지으면 이미 쌓여있던 긴장감에 불꽃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게임을 알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척하는 미소가 활짝 웃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아는 척하는 미소는 절제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만 아는 비밀 농담에 웃는 것과 같고 그 신비로움이 그녀를 계속 쳐다보게 합니다. 중요한 건 진짜 미소는 단순히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빛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정성이 나옵니다. 차가운 눈빛에 긴장된 미소는 상대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차분한 눈빛에 편안한 미소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녀는 그 차이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왜 이 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이려고 애쓰거나 너무 진지하게 행동하며 자신을 알파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편안한 통제입니다. 당신은 소통할 만큼 열려 있지만 그녀의 시선에 맞춰 당신의 틀을 꺾지 않습니다. 아는 척하는 미소는 또한 당신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녀가 압도당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줍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에 기여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순간 불안함을 느낀다면 에픽테토스의 또 다른 금욕적인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중요한 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것은 그저 한순간일 뿐입니다. 당신의 미소, 그 미소를 어떻게 언제 보느냐가 바로 당신의 반응입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런 눈빛을 받게 된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침묵이 숨쉬도록 두세요. 긴장감이 고조되도록 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도록 하세요. 당신이 이 순간을 즐기고 있으며 서둘러 끝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말하는 미소의 정확한 종류를 알고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알면서 미소 짓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침착함과 자신감을 알아챘으니 다음 단계는 또 다른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로 말이죠. 그리고 제대로 한다면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목소리의 장벽을 허물세요. 눈빛이, 미소가, 그리고 긴장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선을 넘어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해낼 때입니다. 말의 장벽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은 먼저 말을 거는 것을 의미하며 완벽한 작업 멘트를 하거나 그녀를 바로 웃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침묵은 강력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어색함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서 진정한 유대감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과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영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럴듯한 말을 떠올리지 못해 얼어붙어 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첫 마디는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자, 이 말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오스틴 출신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45세 마이클은 가장 좋아하는 토요일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갔습니다. 갓 구운 빵을 사러 가던 중 맞은편 꽃가게를 둘러보는 41세 리사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까요? 천천히 다 아는 듯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리사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다시 그녀와 눈이 마주치며 간단히 안녕하세요, 아침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농담도 화려한 칭찬도 없이 차분한 어조로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사는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조용한 관심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전환하는 순간 왜 그렇게 간단한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말보다 당신의 어조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편안하고 차분하며 서두르지 않는다면 리사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말과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빨리 말하거나 너무 크게 말하거나 긴장한 기색을 보이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냉철한 통제의 원칙이 빛을 발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녀의 반응은 통제할 수 없지만 말투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는 내면의 통제력을 전달하며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또 다른 핵심은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입니다. 그녀가 잘 들을 수 있을 만큼만 크게 말하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정도로 크게 말하지 마세요. 속도를 신중하게 유지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첫마디로 그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강한 칭찬이나 직접적인 추파는 바로 피하세요. 분위기가 조성되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문을 열고 그녀가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소리의 장벽을 허물었다면 말을 멈추세요. 침묵을 바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한 후 그녀가 답할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잠시 멈춤으로써 당신이 대화의 숨통을 트일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의 장벽을 허무는 것은 대화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낯선 사람에서 더 큰 무언가로 나아가는 작지만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다면 이 말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차분하게 말하세요. 다음에 눈을 마주치고 불꽃이 튀는 것을 느낀다면 머릿속에만 머물지 마세요. 말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성 있게 말하세요. 먼저 말하는 것에 힘을 안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먼저 움직여. 당신의 목소리가 공중에 떠오른 후 다음 단계는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네 번째 단계, 그녀를 정말로 원하는지 결정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관심을 보일 때 같은 실수를 합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을 쳐다보고 미소 짓고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녀가 상품이고 당신은 그저 그녀를 사로잡기만 하면 된다는 듯이 본능적으로 그녀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는 매력이 양방향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삶에 어울리는지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의 행동 양식에 대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성급하게 인상을 남기려 서두르는 대신 잠시 시간을 내어 그녀를 평가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춥니다. 그녀의 에너지, 몸짓, 반응을 살핍니다. 맹목적으로 그녀의 인정을 얻으려 애쓰는 대신 그녀의 존재가 당신에게 어울리는지 확인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관심을 쫓게 될 것입니다. 그녀를 원하는지 아닌지 결정하면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해요. 더 이상 그녀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잘 맞는지 한번 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죠. 그 미묘한 차이가 당신과 그녀의 압박감을 덜어줍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바로 그런 필요 없는 모습이 오히려 그녀에게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틀을 고수하고 너무 성급하게 몸을 숙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신호를 읽어냅니다. 명백한 신호뿐 아니라 더 깊은 신호까지요. 그녀는 당신의 에너지에 맞춰가나요? 그녀는 존중하는가요? 그녀는 순간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다른 데 정신이 팔린 건가요? 그렇다고 차갑거나 거만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계를 인지하는 것이죠. 괜히 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관계를 맺지 않을 만큼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느껴지면 기꺼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당신의 바디 랭귀지는 변화합니다. 더 편안하게 서거나 앉을 수 있고 대화 중 잠시 멈춤에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모든 틈을 말로 채우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지나치게 몰두하지는 않으며 여성들은 이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흔치 않은 일이며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선택하면 불건전한 관계에 휘말릴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표면적인 매력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가 아름답거나 당신에게 관심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관계에서 이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호감이 있어도 서로 맞지 않으면 기꺼이 놓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강점이며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강점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당신의 눈빛, 미소, 그리고 불꽃을 느껴보세요. 어떻게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라고 묻는 대신 내가 정말 그러고 싶은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만약 그런 생각을 뒤집어서 자신감이 즉시 상승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먼저 선택할게요. 당신이 선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녀가 더욱 끌리게 될 테니까요. 5단계, 두 번째 시선을 기다리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첫눈에 사로잡힙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는 순간 갑자기 게임 타임이 시작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끌리는 감정이 느껴지고 바로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첫눈이 청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죠. 진정한 진실의 순간은 두 번째 시선입니다. 바로 그때가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첫눈이 지나간 후 그녀가 다시 당신을 바라본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전에 당신을 봤었는데 아직도 당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존 8세는 오하이오에서 소규모 건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버거를 즐기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44세 교사 에밀리가 차 한 잔을 마시며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지나가면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첫 번째 시선이었습니다. 존은 서두르지 않고 잠시 눈을 마주친 후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5분 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존은 두 번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에밀리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꽂혔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보내는 신호였고 존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선을 기다리는 것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시선이 주는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대신 그녀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관심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관심을 표현하면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은 나 혼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내심이 발휘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절제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선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순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그녀가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내심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기다릴 때 당신은 인정받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의 편안함을 느끼고 모든 기회를 즉시 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분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는 드물며 여성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선을 기다린다고 해서 두 번째 시선이 닿을 때까지 그녀를 노려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음료를 마시거나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휴대폰을 보던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당신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그녀에게 느끼게 하세요. 그것이 그녀가 다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선이 닿았을 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살짝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앞서 말했듯이 말의 장벽을 허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눈맞춤을 잠시 더 오래 유지하고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상황을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당신에게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 번째 단계를 밟은 것은 바로 그녀입니다. 강력한 심리작용이죠. 만약 당신이 그녀의 두 번째 시선을 보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린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2번이나 기다립니다. 이제부터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이용해 미스터리를 깨지 않으면서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음 단계의 핵심입니다. 6번째 단계. 몸을 사용해서 이리 와 라고 말하세요. 이쯤 되면 이미 에너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선을 받았고 어쩌면 두 번째 시선까지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이 아닌 바디랭귀지로 그 차이를 메울 차례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녀가 다음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얼어붙어 있거나 너무 과하고 노골적인 행동을 해서 그동안 쌓여온 미묘한 긴장감을 깨트립니다. 여기서 목표는 택시를 부르듯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녀를 끌어당기는 작고 의도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몸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바디랭귀지를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기울이는 것, 몸통을 기울이는 것, 심지어 팔을 쉬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신호를 보냅니다. 제대로 하면 열려 있어, 더 가까이 와도 돼 라고 말할 수 있고, 잘못하면 너무 애쓰고 있어 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가 우리에게 우위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의 행동은 방향을 향하게 하고 선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목표도 갖지 않도록 하라 라고 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그녀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즉, 불안하게 움직이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긴장해서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움직임은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자세부터 시작하세요. 서 있을 때는 몸을 그녀 쪽으로 살짝 돌리되 완전히 돌리지는 마세요. 너무 일찍 몸을 완전히 돌리면 적대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살짝 기울여 편안하게 만들어 당신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의 공간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줍니다. 앉아 있다면 살짝 뒤로 기대어 가슴을 활짝 펼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이는 자신감과 편안함을 나타냅니다.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구부리는 등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없이 여기 있어요, 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묘한 초대가 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눈썹을 치켜 올리는 것처럼 작을 수도 있고, 그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옆에 빈 공간을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반응해야 하고, 이는 그녀가 그 순간에 더욱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리 와라는 신호를 너무 빨리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쌓인 감정을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침묵과 공간이 어느 정도 작용하도록 하세요. 마침내 그 신호를 보낼 때는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닌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당신의 눈빛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짓과 함께 꾸준하고 여유로운 눈 맞춤을 더하세요. 단순히 그녀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몸짓이 개인적인 느낌을 줄 정도로 적절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눈빛과 바디 랭귀지가 일치하면 메시지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동작의 장점은 말을 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붐비는 방에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자신을 향해 작은 손짓을 하는 것이 소음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어떤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의 진정한 힘은 바로 절제입니다. 그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요된 것보다 자신이 선택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디 랭귀지만으로 누군가를 더 가까이 끌어들여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먼저 다가갑니다. 그녀가 당신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다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7단계, 차분하고 솔직할 그녀에게 다가가세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한 모든 미묘한 신호, 눈빛, 바디 랭귀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 때입니다. 서두르지도 과하게 보상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완전히 편안한 남자의 차분하고 솔직한 태도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접근 방식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을 찾기 위해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의 대사를 되뇌다가 결국 얼어붙습니다. 아니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그 순간을 연결 대신 단순한 퍼포먼스로 만들어버립니다. 비결은 모든 것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유지하고 현실감을 유지하세요. 목표는 처음 10초 안에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교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덴버 출신의 52세 개인 트레이너 마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그는 루프탑 바에 있었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그는 난간에 기대어 술을 마시고 있는 46세 레이첼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잠깐 눈을 마주치고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시 후 레이첼은 그의 이리 와라는 제스처를 알아챘지만 제자리에 멈춰서서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크는 세 번째 신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 없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가볍게 눈을 마주치며 "어머, 여기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신 것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곧바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습한 작업 멘트가 아니라 관찰한 것이었습니다. 편안하고 반응하기 쉬우며 그의 차분한 에너지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과 존재감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분한 자신감을 유지해왔다면 갑자기 코미디언이나 세일즈맨처럼 변해 그 자신감을 망치지 마세요.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어조는 여유롭고 목소리는 안정적이며 몸은 편안해야 합니다. 스토아 하파 사람들은 산과 사람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발전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만족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리석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으며 약간의 어색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연기했던 캐릭터가 아니라 진정한 당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대화를 시작하면 주도권을 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함께하는 환경에서 음악, 풍경, 함께 참석하는 행사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중립적이고 이야기하기 쉬우며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상대방의 존재감 또한 중요합니다. 다가갈 때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해 주세요. 상대방의 의도를 보여줄 만큼 가까이 서되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침범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세요. 대화가 진전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히세요. 마크는 레이첼에게 처음부터 이야기나 성과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이첼에게 집중하며 경청하고 소통하고 열린 바디 랭귀지를 유지하는 등 그 순간을 온전히 그녀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분 만에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반쯤 연결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착함과 솔직함의 실제 모습입니다. 완벽한 신호를 기다리며 영원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순간에 움직이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억지로 관계를 키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걸어요.
그녀의 공간에 발을 들여놓고 그 문을 열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녀가 당신을 단순히 알아차리는데 그치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8번째 단계. 그녀의 몸을 만지기 전에 그녀의 세상을 만져보세요. 너무 많은 남자들이 육체적인 부분을 서두릅니다. 그들은 매력이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접촉의 장벽을 빨리 깨뜨릴수록 더 빨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도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그런 유대감을 원한다면 그녀의 몸에 손을 대기 전에 그녀의 세계에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녀의 관점으로 들어가 그녀가 자신을 보고 이해받고 한 사람으로서 함께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의 생각, 감정, 그리고 분위기에 닿았다고 느끼면 신체적 친밀함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연장선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적인 사고방식이 큰 장점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군가 내 생각이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나는 기꺼이 바꿀 것입니다. 나는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단순히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은 상호작용을 거래처럼 여기는 모든 남자와 차별화됩니다. 그녀의 세상을 만진다는 것은 그녀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이 그녀를 빛나게 하는지,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지나가면서 언급한 것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하거나 그 순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무언가를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연결은 기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꽃을 느끼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기 전에 안정감과 친숙함을 느끼게 되며 이는 결국 이어지는 접촉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제력을 보여주는데 자제력은 매력적입니다.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 숨 쉴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비로움을 유지하면서도 그녀가 당신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만난 지 2분 만에 팔짱을 끼는 남자와 몸을 움직이기 전에 시간을 들여 진심으로 다가가는 남자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예측 가능한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인 느낌이며 진정한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의도입니다. 실제로 이는 물리적인 공간보다 대화에 더 집중하고 강한 눈빛을 유지하고 그녀의 바디 랭귀지를 미묘하게 따라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할 때는 어조를 살짝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접촉 없이도 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페이스 조절도 중요합니다. 영원히 참을 필요는 없지만 상호작용의 리듬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가 웃고 몸을 기울이며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스킨십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도박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가장 확실한 다음 단계처럼 느껴질 거예요. 여자들은 이 점을 이해하는 남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녀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한 게 아니라 그녀가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당신과 연관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시간을 들여 먼저 다가가 그녀가 당신이 밀어붙일 필요 없이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먼저 다가갑니다. 일단 그녀의 세계에 닿으면 육체적인 부분은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당신이 그저 또 다른 만남이 될지 아니면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녀가 오랫동안 떠올리는 남자가 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9번째 단계, 결과가 아닌 에너지를 이끌어가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음속으로 목표를 정하고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고 데이트를 약속하고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현실이 되는 순간 모든 에너지가 변합니다. 당신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멈추고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변화를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녀가 계속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를 향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당신에게 몰리는 대신 당신에게 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5세 데이비드는 오스틴에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합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그는 지역 농산물 시장에 갔습니다. 공기는 갓 구운 빵과 볶은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빵집 가판대 줄을 서 있던 그는 뒤에 프리랜서 작가 49세 클레어 가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클레어는 그의 바구니를 흘끗 보고 자신들이 똑같은 빵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둘 다 웃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남자들이 이미 자신의 행동을 계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어떻게 그녀의 번호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상호작용을 거래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거래 에너지는 매력의 반대 개념입니다. 데이비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분위기를 밝게 유지합니다. 그는 빵 한 덩어리를 심하게 태웠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화제 경보기는 30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클레어는 웃으며 자신이 베이킹을 정말 못한다고 털어놓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중 최고의 커피숍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데이비드가 에너지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요하지 않고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의 말투는 따뜻하고 자세는 편안하며 순간순간을 숨쉬게 합니다. 그는 모든 침묵을 말로 채우지 않습니다. 멈춤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그녀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녀가 몸을 기울이고 눈을 더 많이 마주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대화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에서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조금 내성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장난기 어린 분위기를 유지하고 그녀에게 공간을 주고 그녀가 스스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토아 하파에서는 이것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도 이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세요. 당신은 그녀의 반응, 기분, 그리고 그녀의 궁극적인 결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져오는 에너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생각에 깊이 뿌리 내리면 결과를 쫓는 것을 멈추고 경험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드의 역할은 파트너를 무대에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의 발걸음을 이끌고 리듬에 맞춰주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리드를 잘하면 파트너는 당신과 함께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끄는 대로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두 사람 모두에게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파트너는 당신이 자신을 얻으려 한다고 느끼는 대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뿐입니다. 파트너가 편안하고 호기심이 많을 때 매력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면 결국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당신이 그 순간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는지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당신 주변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활력을 얻는다고 느낀다면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순간을 겪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가 머물고 싶어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여성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혹시 압박감을 내려놓고 그 덕분에 관계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흐름을 이끈다. 당신이 에너지를 이끌 때 그녀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당신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결과보다 훨씬 더 깊은 끌어당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고리를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앱 단계.
그녀가 당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하세요. 잊히지 않는 것과 고압적인 것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남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선을 넘습니다. 그들은 끈기를 매력으로 착각합니다. 계속 나타나거나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결국 그녀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제대로 했을 때, 흥미를 유발하고 관계를 쌓고 에너지를 이끌었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한 걸음 물러나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공간에서 번성합니다. 그녀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낄 기회를 주면 그녀는 마음속의 순간들을 되새길 여유를 얻습니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말투, 당신이 그녀를 바라볼 때 그녀에게 느끼게 한 감정,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것들은 더욱 강해집니다. 스토아 하파는 이 원리를 관계 밖에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바람과 불처럼 부재와 같습니다. 작은 것을 꺼뜨리고 큰 것을 불태웁니다. 그녀와 맺은 관계가 얕았다면 거리가 그것을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진짜였다면 공간이 그것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하려면 대화를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화가 사라질 때까지 질질 끌지 마세요. 그녀의 공간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대신 에너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 떠나세요. 그녀가 아직 말하고 듣고 싶은 것이 있을 때요. 이렇게 하면 그녀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클리프행어가 생깁니다. 그녀는 당신이 더 오래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최고의 영화들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영화들은 미스터리가 완벽한 마무리보다 오래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질 때는 간단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미소, 꾸준한 눈 맞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라면 가볍게 팔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그녀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이 역할을 잘 수행했다면 굳이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어 할 것이고 당신이 다가가면 마음을 열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대화 후 침묵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가 자신을 그리워할 공간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없다면 매력은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그녀에게도 관계에 투자할 기회를 줍니다. 당신은 이미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과 시간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균형은 건강한 매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 자신의 틀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만의 삶과 우선순위가 있으며 그녀가 당신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은 당신이 그녀를 원하지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사람들은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상을 남기고 당신이 궁금해할 만큼만 잠시 사라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좋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강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 불꽃이 느껴질 때 그 불꽃을 억누르지 마세요. 기억할 만한 무언가를 심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떠나세요. 진짜라면 그것은 잘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간 낭비 없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를 쫓거나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말이죠. 그저 당신과 그녀 사이의 공간이 욕망이 살아가는 곳이 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선, 몸짓 또는 화려한 과시보다 훨씬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불꽃을 일으켰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조용히 바꿀 수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는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끌고 함께 성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